바르셀로나 북쪽 언덕 위에는 마치 동화 속 정원처럼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색색의 타일이 반짝이고 건물은 파도처럼 물결치며 어딜 봐도 직선은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안토니 가우디의 상상력이 현실이 된 곳, 구엘공원입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정말 공원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건축과 조경, 조각과 색채가 하나로 녹아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구엘공원은 사실 처음부터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바르셀로나는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혼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 속의 주거지를 꿈꿨죠. 그때 사업가이자 예술 후원가였던 에우세비 구엘이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사람으로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주거마을, 즉 바르셀로나의 낙원을 만드는 것이었죠. 1900년 카르멜 언덕의 황량한 땅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언덕 위에 60채의 주택, 교회, 광장, 정원을 짓는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험한 지형과 불편한 교통,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아무도 이곳에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엘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가우디가 직접 한 채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가우디 하우스 박물관이 바로 그 집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상업적으로 실패한 이 프로젝트는 가우디의 예술혼이 가장 빛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을 실험의 무대로 삼았죠. 자연의 곡선을 연구하고 빛과 바람이 건축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구엘공원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계단 아래의 알록달록한 도마뱀, 엘드락, 즉 용을 닮은 도마뱀 분수입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도마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귀엽다고 지나치죠. 가우디에게 이 도마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조각에 자연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도마뱀은 물과 땅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 생명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빛에 따라 색이 바뀌는 이 도마뱀은 구엘공원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하얀 기둥들이 숲처럼 서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도리아식 회랑입니다. 86개의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가우디는 단 한 개의 기둥도 같은 형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나무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천장은 빗물을 모아 광장 위로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스스로 숨쉬는 생명체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랑 위로 올라가면 구엘공원의 가장 유명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연의 극장이라 불리는 광장, 정식 명칭은 네이처 스퀘어입니다. 이 광장을 둘러싼 구불구불한 모자이크 벤치는 가우디가 만든 가장 인간적인 예술품입니다. 길이 110m,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된 타일 장식. 가우디는 버려진 도자기 조각을 모아 자연의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란색은 바다, 초록은 숲, 노랑은 태양, 그리고 흰색은 빛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 벤치를 휴식하는 건축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이 기대는 곡선, 그 곡선이 도시를 감싸 안는 모양. 그래서인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느려지고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광장 위로 고개를 들면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첨탑이 보이고 그 뒤로 푸른 지중해가 반짝입니다. 가우디는 이 풍경이야말로 신이 만든 예술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건축가는 단지 자연의 손을 빌려 그 일부를 이어붙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같지 않습니다. 산의 경사,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각도까지 모두 계산되어 설계된 공간이죠.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면 마치 동굴 속에 있는 듯한 회랑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파도 회랑으로 불리는데 벽면이 물결처럼 굽이치며 만들어져 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면 마치 바다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의 지형과 바다의 움직임을 건축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한낮의 빛과 석양의 빛이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시각 예술입니다. 공원 안쪽에는 가우디의 집이 있습니다. 붉은 지붕과 하얀 벽, 독특한 철제 발코니. 가우디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방은 단출했지만 창문은 항상 햇살이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리듬에 따라 생활했고 기도하듯 설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의 의자, 책상, 설계도면,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초기 모형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엘공원의 또 다른 매력은 빛입니다. 가우디는 태양을 건축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공 조명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햇빛으로 공원의 분위기를 디자인했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럽고 파스텔 톤의 빛, 정오에는 타일이 반짝이는 황금빛,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주황색이 퍼지며 공원 전체가 꿈처럼 물듭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은 하루 중 언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잠시 가우디의 철학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자연은 신의 언어이며 직선은 인간의 오만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건축은 돌과 철근의 구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에는 직선이 거의 없습니다. 계단도, 기둥도, 벤치도 모두 살아있는 듯 휘어져 있습니다. 그 곡선은 마치 인간의 숨결처럼 느껴지죠. 그는 모든 건축이 자연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은 도시 속에 있지만 도시와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구엘공원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가우디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생전에는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1926년, 사람들은 그저 기이한 건축가가 만든 실패한 마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상상력은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행 팁을 드리자면 구엘공원은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하루 전이라도 표가 모두 매진될 수 있어요. 입장료는 약 10유로, 매월 첫 일요일 오전에는 무료 입장도 가능합니다. 입장 시간대는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8시 반까지,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해질 무렵, 오후 6시 반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에 광장 벤치에 앉으면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며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가우디가 왜 이 언덕을 선택했는지 알게 됩니다. 가는 길은 메트로 레서푸스역이나 볼카우커역에서 하차 후 도보 15분. 언덕이 꽤 가파르기 때문에 편한 신발은 필수입니다. 입구 근처에는 전망 좋은 카페도 있고 거리 예술가들의 기타 연주가 들려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바라보는 바르셀로나의 석양은 그 자체로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구엘공원은 단순한 명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이 자연과 대화하려 했던 시도, 그리고 예술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우디는 이 공원에서 신의 세계를 꿈꾸었고, 우리는 그 꿈의 한가운데를 걸으며 그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은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경험한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많은 명소 중에서도 이곳은 특별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바람이 건축을 따라 흐르며 햇빛이 돌 위에서 춤춥니다.
가우디는 이 공원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은 이미 완벽하다. 나는 단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영혼이 숨쉬는 곳, 구엘 공원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가우디의 시선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언덕 위의 바람이 속삭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숨결이 가장 순수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의 세계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